공매도가 몰리고 있는 이 포스코홀딩스에 집결을 하면서 쇼커버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네, 일종의 그 환상이고 착각이고요.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에 이렇게 열광하게 됐을까? 네네. 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러한 기술이 진짜로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열광을 하게 된 거고, 근데 이제 단지 지금은 너무 광풍이다 보니까 정상 가격보다 많이 올라왔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엔 그 포스코 홀딩스를 포함한 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 포스코 관련 그 주들, 네네. 이 그룹사들의 주가도 상당히 이번에 슈팅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다들 그 거기에는 좀 이거는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아닐까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증권사에서 45만 원 뭐 요 정도 목표 주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분석을 안 하고 네네. 방치했었지만 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 90만 원 목표 주가가 나오기도 하니까 네네. 이거는 뭔가 아직은 좀 그 더 오를 수 있는 네. 그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거는 다 속여도 특히 주식에 있어서 차트에 있어서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거래량은 돈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나의 피와 같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포스코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에코 프로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바닥에서 뭐 5배, 10배 이상 올라가지고 너무 급하게 올라갔고 상승 각도가 거의 45도 이상 각도로 이렇게 올랐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것도 이런 대형주가 완전히 이제 그 테마주로 엮여서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고. 진짜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형주가 예. 하루에 10몇 프로씩 오른다는 거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뭐 전에도 LG전자도 상한가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 또한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미 세력은 다 고점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여기서도 또 공매도 치고 공매도 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대량 물량도 많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또 공매도 치고 또 저점에서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 개인들은 계속 털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차트를 좀 네네. 보여주시면서 관련주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그래도 그 포스코라는 재벌은 아니죠. 어쨌든 가장 큰 대형 기업 중에 하나니까 네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신뢰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이 6월 달부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단 600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600일로 보면 조용하다가 나름 횡보를 하다가 2023년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60일 일봉으로 보면 그 에코프로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부터 같이 슬슬 움직이다가 7월부터 이렇게 급경사로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평균 가격이 한 7, 8만 원에서 지금 고점이 76만 4천 원인데 딱 이 76만 4천 원 두 배. 예? 그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써놨지만 폭탄이라고 적어놨습니다. 두 배, 세력은 두 배 오르면 적정 먹을 만큼 먹었다. 그리고 안전하게 더 털고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고점에서 엄청난 물량 1,160만 주나 거래되면서 고가를 16%로 찍었고 종가를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서 물량을 여기서 다 털었다고 봐야 됩니다. 세력은 다 털고 여기서 또 털면서 공매도를 치고 그래서 가격을 왕창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개인들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또 가격을 올리고 또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아래에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줄지 않습니까? 이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 세간의 인식, 개인 투자자들의 그 관심, 돈을 집어넣겠다는 게 점점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그거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뭐냐면 에코프로하고의 그 공매도 쩐의 전쟁에서 어쨌건 그 최근까지는 개인들이 이긴 걸로 다들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면 공매도 뭐
그 포지션 정리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봤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자신감과 학습을 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몰리고 있는 이 포스코홀딩스에 집결을 하면서 역시 또 공매도 세력을 꺾으면서 숏 스퀴즈, 뭐 숏커버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일으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환상이고 착각이고요. 그 물론 해외 뭐 세계 펀드가 뭐 쇼퀴즈 뭐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큰 세력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업체 농간이라 그러나요? 그 여론 조성 뭐 거기에 이제 덩달아서 이게 편승하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세력을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줘서 안전하게 물량을 다 털 수 있도록 다 몰려서 다 그 물량을 받아주고 공매도도 또 쳐서 그것도 또 이익을 또 만들어주고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그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포스코도 뭐 저도 뭐 수주액도 많고 이렇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지만은 이미 그런 가격은 6월, 7월까지 거의 다 반영이 됐고 그 뒤에 오른 거는 세력들의 나쁜 농간 거기에 이제 그 일부 또 바람을 잡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갖고 이게 같이 붕 떠서 지금 6월 대비 뭐 2배 오른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됐는데 이 또한 이제 세력의 농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뭐 불법 공매도니 어쩌느니 그래도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걸 현실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력이 어젠가요? 어젠가 그젠가는 2조에 가까운 선물을 또 매도를 쳤어요. 외국인이 뭐 하루는 1조 8천억인가 매수했다가 그 다음 날은 또 2조를 때렸다가 또 오늘도 뭐 엄청나게 또 선물을 매도하죠. 이렇게 뭐 조 단위로 움직이는데 개인들 뭐 몇천 명이 달려든다고 그걸 우리가 자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칼날을 잡은 사람하고 칼 끝을 잡은 사람하고 자루를 잡은 사람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세력과 같이 들어가서 세력보다 먼저 나와야 된다. 세력보다 더 먹으려고 그랬다가는 물리는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월봉을 여기서 보면 2013년도에 고점을 찍었다가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2023년에 전고를 돌파했어요. 이 10년 만에 그 전고를 돌파한 거거든요. 2013년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지금 10년 이상을 홀딩하고 계시다가 이제 10년 만에 돌아온 거죠. 네. 근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 두세 배 높은 가격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잘못 물리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고점에서 또 잘못 물리면 10년은 또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굳이 뭐 다른 좋은 종목도 많은데 이렇게 여기서 목숨을 걸고 높은 고점 가격에 진입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가 주식이 싸다. 네. 그다음에 가장 큰 악재가 주식이 비싸다. 네네. 이거라고 뭐 많이들 얘기하죠. 네네. 근데 지금 김종 선생님 말씀은 생각에는 지금 이미 다 올랐고 비싸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영원히 상승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상승할 것 같은 테슬라, 엔비디아, 뭐 넷플릭스 이것도 다 꺾이지 않습니까? 그 테슬라도 그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까지 난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도 다시 또 올라갔죠. 예, 다시 또 올라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 반복이 되는 거죠. 계속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올라가기만 하는. 예, 영원히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가 400만 원, 800만 원 간다. 뭐 이런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순간 이미 그런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순간에
그런 거에 대한 모든 호재는 이미 가격에 다 반영돼 있다. 이렇게 봐야 정상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왜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에는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좀 그 매수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막 나중에는 참여하는 포모 현상이 막 몰려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점에 몰리신 분들이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네네.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주에 이렇게 열광하게 됐을까? 네네. 네, 뭐 이유를 좀 아시겠다고요? 예, 예. 그거는 이제 좀 전에도 노드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2021년에 1월 11일에 96,800원을 찍고 2년 동안 거의 주도주다운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이오주도 가고 뭐 그 중간에 언택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엔터주 게임주 뭐 이런 게 좀 떠오고 그랬지만 개인 투자자들 혹하게 할 만한 그 주도주가 없다가 요번에는 진짜 신선한 그리고 신기술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이러한 기술이 진짜로 나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열광을 하게 된 거고 그 열광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오른 거는 뭐 정상적인 거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단지 지금은 너무 광풍이 일다 보니까 정상 가격보다 많이 올라왔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은 다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은 단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에 몰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좋은 게 없나 자꾸 기웃거리면서 정보 매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이 종목이 좋다 어떻다 얼마 간다 이게 아니고 다 남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하는 그런 정보 매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에 의지하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원이 본인이 그 종목을 선정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휩싸이게 되고 또 정보 매매에 의지하다 보니까 누구는 얼마 벌었다, 누구는 얼마에 벌었다, 누구는 뭐 10만 원에 사서 얼마에 벌었다. 뭐 어떤 분은 뭐 이거 에코프로 해갖고 뭐 슈퍼카도 뽑았다고 그런 뉴스도 본 것 같은데 네. 막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제 나도 해볼까 그러다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하여튼 이 포모, 네. 우리가 뭐 2차 전지주를 빼더라도 네. 그냥 포모 현상, 네, 네. 이 포모 열풍이 불었을, 이 포모 현상이 생겼을 때 거기에 지게 되는 네. 이런 일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이게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종목도 찾고 그래서 자립정신을 키워서 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남이 좋다 해가지고 예, 예. 거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네네.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로 10배의 이익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일회성이에요. 네. 그리고 이 에코프로 열풍이 지나면 여기서 10배 남긴 거 갖고 또 다른 데 투자하고 또 몇 배 남기고 이런 거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이런 데 열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몰빵 개인 투자자들의 특기가 몰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몰빵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를 해서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고 평생 할 건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실력을 갖추고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현상에 휘말리고 또 그런 현상에 휘말리다 보면 결국은 내 아까운 재산이 피와 같은 재산이 다 털리게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김정은 선생님도 12번 깡통을 차셨다. 그래가지고 뭐 돈을 잃는 사람들의 심정 이걸 뭐 더할 나위 없이 아실 거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만에 하나 그 고점 회복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고점 근처에서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루하루가 좀 되게 불안하고요. 네네. 이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뭐 저도 이제 12번 깡통 차고
쓰다 보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고 저도 이제 이런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 관련해서 고점에 많이 진입을 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2019년 2월에 하루에 5억 4천만 원이나 손절하는 대참사를 겪었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심정을 잘 알죠.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파요. 그 지근지근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 저려요. 막 저려옵니다. 그리고 특히 밤에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런 거를 손절이라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라가 이제 100만 원이 깨졌다. 뭐 이런 뉴스가 들리거나 알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가 바깥에서 저벅저벅 들리죠. 그리고 창밖에 검은 아스팔트가 자꾸 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포대교, 여의도 옆에 있는 마포대교가 자꾸 그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휩쓸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좀 뭐랄까 만에 하나 네. 그런 뭐 이건 뭐 2차 전지주만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우리 테마주를 쫓다가 뭐 이런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도 지금 뭐 사기 아니냐 해가지고 네네. 지금 시간에서 하한가 나오고 네. 지금 이거 고점에서 하신 분들도 지금 상당히 힘들 거란 말이죠. 네네. 이런 분들이 그래도 그런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저를 생각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번 쓰러졌지만 12번 일어났다? 쓰러졌지만 일어났고 하루에 5억 4천만 원 손절을 하고도 일어났고 코로나 사태 때도 완전히 깡통 차서 3월 달에 3억 5천6백만 원인가요? 그렇게 손절을 했거든요. 그리고도 이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한 번에 만회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만회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차근차근 이론이라도 벌고 또 벌고 그래서 점점 이거를 해서 벌리고 아까 포스코 관련주도 1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가격에. 그러니까는 기다리면 또 돌아오거든요. 사람만 있으면 또 기회가 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씩 벌면서 혹시 고점에서 물렸다는 거를 함부로 막 손절 시기를 만약에 놓쳤다면 함부로 막 손절하지 말고 이거를 조금 기다리면서 한쪽으로는 조금이라도 벌면서 이렇게 버티면 뭐 저도 살았는데 저보다 근데 더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많은 분들이 좀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이게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큰 돈을 잃다 보면 네. 이게 이제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자꾸 네. 또 그런 막 급등주 네, 혹은 막 좀 더 뭔가 큰 어떤 뭐 정보가 있다고 하는 네, 네. 뭐 이런 것들에 자꾸 또 매달리게 되면서 원금을 아예 다 날려버리는 네, 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네, 네.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씩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네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월에 하루에 5억 4천만 원 손절하고 나서는 내가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뒤부터는 이제 철저하게 급등주 테마주는 안 들어가고 들어가더라도 진입 초기에만 들어가자. 그래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1, 4분기에서 오르막 장대 양봉이 생기는 그런 것만 들어가자. 그러면서 그런 원칙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죠. 그러니까는 한 번에는 뭐 더블 텐베거 뭐 이런 거 절대로 저는 못하죠. 그렇지만 잃지 않고 조금씩 복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초전도체 관련해서 네. 또 이게 만약에 사기거나 아니면은 너무 우리가 기대감이 너무 큰 상태에서의 그 작전주에 매달린 네. 그러니까 휩쓸리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네. 많은 피해자들이 나올 텐데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우리 김종 선생님 말씀 참고하셔서 혹시나 그런 피해를 입으셨다 하더라도 현명하게 그 다음 대응을 용기를 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